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직구쇼 춘추관장 김관장입니다. 저희 돌직구쇼 춘추관의 문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김관장이 준비한 세 가지 청와대 뉴스의 키워드를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인데 이분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송영무마저 점점점 도대체 청와대는 뭘 검증했냐? 여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마저 청와대에 학현민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청와대의 선택은? 그리고 학현민 선임 행정관은 수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제 국민 여러분 청와대 앞길에서 산책하세요. 이게 과연 어떤 얘기일지 잠시 후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3당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무 후보자는 월 3천만 원의 초고액 자문료에 대해 약간의 활동비 정도, 또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건 더욱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다른 건 몰라도 방산비리나 이런 문제에 연루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내각의 민낯인가? 아주 국민들 보기에 낯뜨겁지 않은가? 이거 알아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인내심이나 우리 야당 의원들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작에 빨리 뜻을 접고 새 후보자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3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이 의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익명을 요구한 여당 3선, 중진, 초선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선 의원님, 3번 당선된 분이에요. 로펌에서 월 3천만 원을 받은 것과 딸의 휴가 의혹, 채용 특혜 의혹 등은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내가 민주당이지만 국민 선택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여당이 한 이번엔 중진 의원입니다. 송 후보자가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데 청문회도 전에 이렇게 여러 의혹이 터져나오면 곤란하다. 당혹함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번엔 여당의 초선 의원입니다. 여론이 송 후보자 등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서 지도부 내에서도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여당 내부에서도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김근식 교수님, 아무래도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그냥 단순 자문을 하면서 자문료를 한 달에 3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에 그때 겸직하고 있었는데 네. 국방과학연구소에 겸직허가 신청서를 낼 때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숨기고 활동비 쪽으로 조금 얼마 받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반인이 볼 때는 너무나 높은 수치잖아요. 월 3천만 원이라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액수니까. 예.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월 300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겸직했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법규 위반입니다. ADD라고 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제 정부 산하기관이거든요. 정부기구다. 그럼요.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을 마치고 대부분의 이제 전관예우 차원에서 그런 국방부 산하기관에 이제 이름을 정치의견 올려주고 일정액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겸직 허가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율촌에서 로펌에서 자기가 자문을 받는데 약간의 활동비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3천만 원이라는 게 사람들이 입에 벌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죠. 겸직 신청서에 보시죠. 주 2일 14시간 그리고 겸직 신청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럼요. 겸직 시 받는 금액 약간의 3천만 원이 된 거죠. 한번 보시죠. 약간의 활동비 정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게 당연히 제가 볼 때 송 후보자는 좀 낙마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안대의 대법관 생각해 보세요. 예. 안대의 대법관이 결국 낙마를 하게 됩니다. 총후보자에서. 결정적 이유는 전관예우로 수십억의 수임료를 받은 게 국민적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거거든요. 저는 저 송영무 후보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대의 대법관과 똑같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9억 얼마를 받았다는 건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정당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3당이 공히 반대하고 있는 송 후보자를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강행을 한다면 지금 아까 우원식 대표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만
국민의당이 도와줄 수가 없죠. 도와줄 수가 없다. 국민의당한테 도와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국민의당 정도가 반대하는 것 정도는 청와대도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송영 후보자의 저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뭐 청문회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야3당 그리고 민주당 내 여론도 좋지 않은 걸로 봐서는 쉽게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합니다. 김병민 박사님,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율촌에서는 월 3천씩 뭐 수억을 받았고 그리고 2013년 7월부터 2년 5개월 정도 LIG 넥스원에서도 자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2억 4천만 원을 받았네요. 이게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해군에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자문 계약을 맺고 나서 납품하는 계약 건수가 훨씬 더 금액들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야당 의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 살펴봐야겠지만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이죠. 예. 말 그대로 육군 중심의 군 시스템을 개편하겠다. 제도에 대한 개혁 그리고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가 낙점이 된 것인데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은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될 사람들이 하고 있던 행동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월 3천만 원 약간의 활동비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자로 우리가 이제 월급쟁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 그 값이 공개가 된 게 있는데 중위값이라고 얘기하는 딱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근로소득자가 받는 금액이 24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로서 받는 사람들의 절반은 240만 원을 못 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에 3천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3천만 원을 월 활동비를 받았다는 이 한 건만 가지고서도 사실 국민 감정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법무법인 율촌에서 3천만 원의 약간의 활동비를 받으시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 장관 후보자의 해명도 반론권 차원에서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그때 당시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 3천만 원이 통장 잔고에 따박따박 찍히는데 얼마를 받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해명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이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관련해서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 제목 소개해드립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이렇게 부적격할 수 있나? 이 사설 혹시 정 의원께서 쓰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휴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았고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일부만 소개해드렸는데 지금까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검찰 수사 대상 같아요. 이거는 뭐 장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가 아니로 경직 위반에 뭐 거짓말에 그다음에 납품 비리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 방산 비리는 이적죄에 준해서 국방개혁 얘기만 나오면 후보자는 후보 시절에 국방개혁, 방산비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적주인의 처벌 형량을 높이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서 가장 큰 해야 될 일이 방산비리 플러스 국방개혁인데 본인이 국방개혁의 개혁 대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예. 이런 사람은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역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도대체 검증을 뭘 했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해명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거죠.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고 그 임명을 위해서 후보를 지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대통령이 당연히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야당의 주장이거나 언론에서 주장하는 아주 단편적인 상황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거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자리라고 하는 건 들을 청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이나 여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막 몰아붙이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해명 듣는 자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했어요. 김상조 공동거래위원장인데 처음에 자료가 왔을 때는 이상한 게 너무 많았는데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해명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 점, 그건 야당도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죠. 예. 과연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월 3천만 원 자문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